기원 1375년 주원장은 초보사의 하르마라마에게 성지를 내려 수행자에 대한 존중과 위로의 뜻을 충분히 표했다. 성지에는 제고지보라는 붉은 인장이 찍혀있다. 기원 1379년 주원장은 단죽 감장을 신무장군으로 책봉하고 가마만호부 만호직위를 계속해 부여했다. 가마만호의 관할 구역은 대략 오늘날 서장의 마이조 콩가르 일대에 해당한다. (10여 년) 동안 서장 각 부의 승려와 속인 수령들이 조정에 아련했고 명왕조는 건국 초기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서장 전역의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명나라 서부 강력의 대략적인 보위를 확장했다. 기원 1403년 정난의 변을 거쳐 조카 검문제로부터 왕좌를 빼앗은 영락황제 주체는 민간의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해 먼 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0세에 불과했던 까마까쥐파의 5세 까마바 최배상포를 불러들였다. 까마바는 까마까쥐파 생물의 최고 칭호이며 최배상포는 그의 본명이다. 이것은 영락 황제가 까마바가 수도에 오겠다는 소식을 확인한 후 내린 칙서이다. 여기서 언급된 하리마는 최배상포를 가리킨다. 명을 받은 까마바는 서장 초보사에서 출발해 사천을 지나 청해를 경유하며 하주까지 이른 후 섬서, 하람, 안휘를 지나 배를 타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와 3년의 여정 끝에 1407년 정월 남경에 도착했다. 영락 황제는 명태조 주원장 시기의 관직 수여를 주로 하던 정책을 바꾸어 서장 불교 지도자들에게 숭고한 봉호를 수여하는 분봉으로 전환했다. 서장 각 교파들이 분립하는 상황에서 영락 황제는 과거 원조 시기에 한 종파만을 숭상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서장 불교 승려들이 중앙정부에서 누리던 특권을 철폐했다. 대신 법왕, 교왕, 서천불자, 대국사, 국사, 선사, 라마 등 품계로 구성된 새로운 승관 체제를 도입했다. 승려 관료의 임면, 승진, 파면은 모두 중앙정부가 관장했고 각 법왕과 교왕 사이에는 예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명조 중앙정부가 서장 지역을 관리했던 중요한 내용이다. 기원 1413년 대보 법왕으로 봉해진 까마바는 라사의 초보사에서 남경으로부터 또 한 통의 칙류를 받았다. 이 글에서 영락 황제는 불교 수행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정화가 서양 원정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들을 까마바와 일일이 나누었다. 편지의 어조는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서장과 중원을 연결하는 수많은 산과 물을 넘나드는 길에는 황실의 사절과 붉은 옷을 입은 승려뿐만이 아니라 중원의 이슬을 머금은 신비로운 나뭇잎들도 있었다. 쌀보리와 야크의 저지 청장고원의 생명을 지탱했을 때 중원의 차는 느끼함을 제거하고 건조함을 가셔주는 단이슬이 되었다. 사천성 아한씨는 중국에서 유명한 차 생산지이자 명나라 사천 지역의 자마사 소재지이기도 하다. 당송 이래로 차는 중원 정권의 중요한 전력 물자로 여겨졌으며 차 생산과 판매를 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변경 지역 소수민족의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자마사의 주요 직책은 차의 수매와 비축 관리였고 장조, 거주 지역의 사마 교육에 전문적으로 사용되었다. 차와 말은 중원과 서장 사이의 중요한 경제무역 상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물질적 수단이 되기도 했다. 사천성 강정씨는 과거 타검로라 불렸으며 정조 광선 연간에는 강정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은 강바 지역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사천 분지에서 서정 고원으로 통하는 요충제 위치에서 당송일의 중요한 사마 교육 시장이 되었다. 인구의流동과 무역의 번영은 당지 지역의 도시화 형성을 촉진했다. 여러 시와 진들이 이어져 하나의 선을 이루면서 자마 고도가 탄생했다. 역사적으로 차마 고도는 많은 지선이 있었는데 서장으로 통하는 주요 노선은 청장도, 천장도, 전장도 세 개의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여러 지선과 부선이 이를 보완하면서 거대한 교통망을 이루었다. 그 범위는 사천, 운남, 청해, 서장 4개 구역을 걸쳤으며 외연으로는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까지 미쳤다. 사마고도는 마치 중화 문명의 가장 단단한 모세 혈관과도 같아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가 이곳에서 융합되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만들어냈다. 기원 1577년 서장불교 겔룩파의 생불소남 갸초와 몽골 투메드부 수령 알탄칸이 청해호 동쪽 기슭의 양화사에서 서로 만났다. 알탄칸은 소남 갸초를 성식일체 와지 알다라 달라이 라마로 존칭했다. 달라이는 몽골어로 바다를 뜻한다. 기원 1587년 명신종 주익규는 알탄칸의 요청에 따라 소남 갸초를 도월즈창에 봉했다. 도월즈창은 알탄칸이
소남 갸초에게 올린 존호 중 와지 알다라, 즉 금강제의 서장의 음력이다. 명나라 중앙정부의 이란 조치는 사실상 알탄칸이 소남 갸초에게 부여한 존호를 인정한 것이며, 이는 또 중앙정부가 최초로 달라이 라마에게 봉호를 수여한 사례이다. 기원 1652년, 호세의 달라이 라마는 라사에서 출발해 북경에 도착해 북경 남원에서 당시의 순치 황제 애신강라 복림을 만났다. 호세의 달라이 라마는 이 송석과 산호로 정교하게 장식된 담성을 순치 황제에게 바침으로써 주왕왕조 대황제의 권위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표했다. 순치 황제는 달라이 라마에게 금책과 금인을 수여하고 그를 서천 대선자 제불소령 천하석교 보통 와석 랄탄랍 달라이 라마로 봉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최초로 깊은 의미를 담아 달라이 라마라는 명호를 책봉한 것이었다. 호세 달라이 라마의 북경 조현은 청조 중앙정부와 서장 지역 간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한족, 만족, 몽골족, 장족 등 여러 민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서장과 내륙 간 문화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했다. 순치 황제는 달라이 라마가 북경에 머무는 동안 거주할 사원을 특별히 세웠다. 사원의 지붕이 노란색 유리 기와로 덮여서 황사라 불리게 되었다. 당시의 황사는 동서로 나뉘었는데 동황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북경에 남아있는 서황사는 중국 서장역의 고급 불교 학원이 자리한 곳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300년 전 부다라궁 광장에 세워진 어제 평정 서장비이다. 기원 1720년 66세의 강희 황제 애신강라 헌nhập 은 몽골 중가르부가 서장에서 일으킨 소란을 평정한 후 직접 글을 남겼다. 순치 년간부터 강희 년간까지 80년 동안 서장과 주왕의 예속 관계 그리고 준가르의 란을 평정한 전말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비문은 처음으로 토번, 우사장 등 옛 명칭을 서장으로 대체했다. 이는 서장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공식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족어, 한어, 몽골어, 서장어 4가지 문자로 쓰여진 비문은 다민족 공동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다. 그중 제영무순, 수중흥교라는 8글자는 강희 황제가 서장 통치 대략을 농축한 것이다. 종교는 국가 전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청군이 산해관을 들어온 시점부터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기원 1713년 강희 황제는 사신을 서장 다슈룸포 사원에 파견해 호세 벤첸로 상예시를 벤첸 에디니로 봉하고 금책과 금인을 하사했다. 에디니는 만족으로 진귀한 보물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벤첸 에디니라는 봉호와
벤첸의 서장 지역 내 정교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기원 1778년 6세 벤첸은 건룡 황제 애신강라 굉력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진의 북경으로 갔다. 건룡 황제는 그에게 손수 그린 불교 성수 파사나무 그림을 하사했다. 불행히도 그해 겨울 6세 벤첸은 북경에서 천연두에 감염돼 세상을 떠났다. 건룡 황제는 그가 생전에 머물렀던 서황사 내에 청정화상탑을 세웠으며 청나라시기 중앙정부와 서장 지역 간의 정치,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남겼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공간 속에서 중앙정부는 서장 불교가 서장 지역에서 지닌 영향력과 중요한 위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를 지원함으로써 세속 사회에 영향을 미쳐 중앙정부의 서장 내 영향력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유지했다. 오늘날 서장 팅리현 해발 4,431m의 강가산 위에는 한족과 서장 양식이 융합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우뚝 서 있다. 이는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제묘이다. 대전 앞에 서면 세계 최고봉인 초몰라 마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원 1791년 서장 남부에 위치한 구르카 정권은 변경무역 분쟁과 서장 지방정부가 자국 상인을 학대했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내 서장을 침략하였다. 건룡 황제는 대장군 복강안에게 군사를 지휘하기에 침략자를 국경 밖으로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병력을 구르카의 도성까지 곧장 향하게 했다. 이 중요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청군은 강가산 위에 관제묘를 세우었다. 동으로 주조된 이 큰 종 역시 그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신에는 구르카 원정에 참여한 88명 장군들의 직함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고향을 떠나는 청나라 관병들에게 관공은 국가의 수호신이자 전쟁의 신으로서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정신적 지주였다. 서장 백성에게 관공의 충성과 용맹함은 서장 서사시의 영웅 각사르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서장의 여러 지역에서 관제묘는 각사락항, 즉 각사르 궁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각사락항의 존재는 서장과 내륙문화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켰고 변강지역 백성들의 내륙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강화했다. 구르카 군대를 축출한 후 청정부는 서장 통치를 완비하기 위해 서장 관리에 관한 여러 장정을 제정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흠정 장례선우 장정 29조이다. 이 장정의 반포와 실행은 청나라가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서장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이고 법제화된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옹화궁은 북경의 가장 큰 서장불교 겔룩파 사원으로 독특한 문화적 매력과 웅장한 건축 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과 불교 신자들의 순례와 참배를 끌어들이고 있다. 옹화궁의 전신은 강희 황제가 넷째 아들 애신강라 윤진, 즉 훗날의 옹정 황제에게 하사한 저택으로 옹친왕부라 불렸다. 또한 건룡 황제가 이곳에서 태어났기에 두 황제가 배출된 이 궁전은 청왕조에서 최고 지위를 누렸다. 기원 1744년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룡 황제는 옹화궁을 정식으로 서장불교 사원으로 개조했다. 이는 건룡 황제가 서장 지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이후 옹화궁은 점차 여러 민족 문화가 왕래, 교류, 융화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 기원 1792년 건룡 황제는 성공 조판처에 2개의 금병을 제작하도록 명했다. 하나는 서장으로 보내져 대조사 석가모니 불상 앞에 안치됐다. 이는 주로 서장 지역 각 대생불의 전세령동 제비뽑기, 즉 달라이 라마, 벤첸 등 생불의 전세령동 인정에 쓰였다. 다른 하나는 옹화궁에 복만되어 주로 서장 지역 이외 몽골 각 부와 북경 주재 각 후톡도의 전세령동 제비뽑기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바로 건룡 황제가 창시한 금병 제비뽑기 제도이다. 모든 기준에 부합되는 령동의 이름과 출생 연호를 만조거, 한어, 서장어로 표시패에 쓰고 금병에 넣은 후 7일 동안 기도하고 각 생불과 서장 주재 대신이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인정을 완성했다. 금병 제비뽑기 제도는 생불 전세 령동을 인정 권한을 서장 지역으로부터 주왕으로 집중시켰다. 이는 달라이 라마, 벤첸 예디니 등 대생불의 전세 문제에 대한 주왕 정부의 권위를 강조하고 서장 지역과 청조 주왕 정부 간의 종속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오늘날 라사의 팔곽거리에는 한족과 서장 양식이 결합된 높은 담장과 옛 정원 건축물이 우뚝 서 있다. 이는 청나라 주왕정부가 서장에 설치한 최고 관리 기구인 서장 주재 대신 아문의 소재지이다. 기원 1728년 옹정 황제는 정식으로 서장 주재 대신과 보좌 대신을 설치했다. 주장 대신의 지위는 달라이 라마 및 벤첸과 평등했으며 서장의 모든 승려와 소견 관원의 임면, 재정 수입 지출 조사, 지방 군대 지휘, 금병 제비뽑기 주관, 그리고 달라이 라마와 벤첸의 좌상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주장 대신 제도는 청조의 대일통 변경 7회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역사상 예속 위주로 서장을 다스리는 방략을 변화시켰다.
서장 주제 대신 아문 예타는 발과 거리의 전경 행렬이 반드시 거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가는 이들에게 서장이 예로부터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왕조가 교체되고 풍문이 몰아치던 세월, 수많은 제왕과 장상, 영웅 호글들이 스쳐 지나며 결국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작은 물보라로 남았을 뿐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충돌과 융합 속에서 세차게 흐르는 중화의 혈맥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장백산 폭포에서 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는 취룡천이라는 온천 집중 구역이 있다. 이곳은 뜨거운 지열로 인해 1년 내내 열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물안개가 감돈다. 취룡천은 장백산 온천군 가운데서 량이 가장 많고 분포 범위가 가장 넓으며 수온이 가장 높은 온천이다. 장백산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에서 대량의 용해된 마그마가 지면에 분출된다. 지표에 분출되지 않은 마그마는 뜨거운 열기를 지층 속으로 천천히 분산시켰다. 대개의 강수는 지표면에 스며들면서 마그마의 잔열에 의해 점차 가열됐다. 뜨거운 물속에 함유된 이산화 탄소 등 기체가 열을 받아 팽창하면서 암층 밑층의 압력이 점차 높아졌다. 지하의 뜨거운 물은 거대한 압력을 받아 지각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온천을 형성했다. 취룡천은 바로 몇십 곳의 지열로 구성된 온천군으로서 분포 면적은 약 1000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각각의 온천 용출구는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와 마치 룡들이 물을 뿜으며 장난치는 것만 같다. 이도백화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면서 줄기차게 흐른다. 취룡 온천군의 주위에는 흐르는 물에 침륜된 알록달록한 암석들이 있는데 인상파 회화 대가의 조색판을 방불케 한다. 암석들이 화려한 색채를 띠는 것은 지표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에 동, 철,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 이온들이 대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천수의 분출과 함께 이 광물 이온들은 지표층에 침적되고 응집돼 광화층을 이루며 주변 청회색의 화산암을 젓갈색, 청록색, 자주색, 황금색으로 물들이는데 흐르는 물에 반사돼 아름답기 그지없다. 광물